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하고 구름 껴있는 그런 주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날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가 뜨고 쨍쨍한 그런 날씨는 겨울에는 좋더라고요. 근데 가을만 해도 그렇게 해가 뜨면은 뭐 여름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뜨겁고 너무 덥고 제가 또 더위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겠죠, 세상에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날씨만 1년 내내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겠죠. 뭐 그렇게 날씨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그런 것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서두에 좀 이렇게 써놓은 걸 읽어보시면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뭐 한 주간 매매하면서 매우 좋았었는데 물론 이제 안 좋아할 때도 있어요. 이번 주가 좋았다는 거지 항상 좋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뭐 좋은 분들 안 좋은 분들 뭐 계시겠지만 뭐 어떻든 간에 주말에는 뭐 분석을 하고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 물론 필요하고 심지어 중요하기까지 한데 그래도 좀 쉬면서 재충전도 하시고 잠시 그 PC나 모바일 뭐 폰 같은 것들 좀 멀리 하시고 야외 활동도 좀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계속 같은 것만 이렇게 몰입하고 있으면 그게 물론 이제 길게 보면 발전일 수는 있는데 또 개인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또 한 군데만 꽂혀 있으면은 다양하게 못 보기 때문에 크게 발전하는 데는 또 이렇게 도움이 안 되기도 해요. 이 멘트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경험도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쉴 때는 또 제대로 쉬면서 그렇게 또 미래를 또 준비해야 또 일도 잘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주말을 놀지 않고 계속 그 일만 하고 매매만 한다면 또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좀 시원한 날씨, 햇님이 뭐 반짝한 건 아니고 이런 날씨를 좋아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좀 권유를 좀 드릴게요. 좀 서두가 좀 길었죠? 자, 늘 그렇듯이 이제 유로 달러 일봉으로 좀 시작을 하고요. 지금 이게 보면 이게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차트 하락이니까. 유로 달러에서 차트 하락은 달러 가치 하락이 아닙니다. 달러 가치 상승이에요. 유로 달러 해가지고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제 마우스 커서에 여기 좀 보시면 1유로에 몇 달러다 이런 뜻이니까 유로는 1로 고정된 거예요. 앞에 거는 1로 고정이 되고 뒤에 거는 고정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1유로에 1.5달러 하던 게 1.8달러가 됐다. 그럼 1유로를 사기 위해서 1.5달러만 주면 되는데 1.8달러를 주어야 되는 거니까 같은 1유로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가치가 떨어졌다. 이것도 잘 좀 구분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죠. 가격하고 가치는 사실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그 구분 거의 안 하죠. 가격하고 가치를 거의 동일하게 이제 놓고 보는데 사실 이제 다른 거고 뭐 그런 것들은 꽤 있어요. 속력하고 속도가 다르고 질량이랑 중량이 다른데 우리는 뭐 거의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가격도 이제 그렇게 뭐 구분을 안 하고 쓰고 있고 제가 이제 가격이란 말만 주로 썼지 가치란 말을 이렇게 쓴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그냥 가격만 써서 얘기하면 어쨌든 그 유로의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1.5달러를 줘야 살 수 있었던 1유로가 1.8달러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여기서 이게 2달러고 이게 1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2달러를 줘야 1유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달러만 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숫자가 이게 차트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숫자는 내려가는 거예요. 뒤에 것이 달러가. 그럼 가치가 이제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를 몇 번을 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반대의 의미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어쨌든 이게 달러 가치가 이제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유로 가치가 떨어진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고 유럽의 경제가 이제 미국 경제만큼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어떤 때는 유럽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미국이 좋을 때가 있고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지식을 알려드린 것 중에서 연장선인데 둘 다 오르거나 둘 다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좋았다면 하나가 안 좋은 거고 하나가 안 좋았다면 하나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유로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지 둘 다 가치가 오르거나 뭐 가격이라고 할게요. 가격이 오르거나 둘 다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요즘에는 좀
달러의 가치가 가격이라고 할게요. 자꾸 저도 이제 헷갈리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게 굉장히 두드러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죠. 뭐 그게 뭐 금리의 뭐 오르고 내림의 그런 결정일 수도 있고, 뭐 실물 경제, 뭐 실업률이랄지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뭐 이유가 뭐가 됐던 무슨 일이 생기면 달러를 많이 찾고, 그리고 증시가 불안해서 다른 나라 증시로 가야겠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미국 증시. 뭐 S&P하고 이제 나스닥이죠. 다우존스는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국채, 그리고 미국의 증시, 그리고 미국 화폐 이쪽으로 많이들 참 많이 옮겨가요. 뭐 머니무브를 하죠. 나쁘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이제 돈이 이제 뭐 먹튀는 아니겠지만 돈이 그쪽으로 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안전자산이 되어버렸어요. 예. 사실 과거에도 안 그랬던 건 아닌데 요즘 더더욱 이제 그렇다고 이제 느껴지고,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그 안전자산의 역할을 분산해서 했던 그런 과거의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20대, 30대 초반 친구들은 이제 모를 수가 있는데,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이 어리게 보일 정도가 되네요. 아무튼,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일본이 전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죠. 예, 미국을 곧 따라잡고 이제 능가할 것 같았고, 실제로 일부 부분에서 이렇게 미국을 넘어서는 부분들도 적지 않았고, 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일본이 지금처럼 이렇게 추락하는 거는 참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도 저는 그때를 기억하다 보니까 현재의 이런 일본의 모습이 실감이 안 나기도 해요.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안전자산 하면 이제 엔화가 이제 또 대표적이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게 저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이렇게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이제 스위스 프랑하고 이제 일본 엔화가 있는데, 지금 뭐 일본의 엔화는 이제 그런 역할을 거의 못 해주고 있고, 달러는 여전하고, 스위스 프랑도 이제 과거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쪽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의 돈들이 이제 일본이나 뭐 스위스 프랑으로 그렇게 분산해서 흩어지지 못하고 이제 미국 달러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이유가 뭐가 됐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찾는 게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화폐의 어떤 강하고 약하고의 그런 상대적인 흐름, 다른 화폐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걸 보시면 세상이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어느 나라가 힘이 있고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좀 보면 굉장히 좀 경제에 관한 공부가 많이 될 거고, 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로 달러에 대해서 좀 설명이 길었어요. 자, 이건 파운드 달러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유로 달러에 대한 설명의 연장선이에요. 유럽이 암만 진짜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미국 다음인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예,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달러 엔인데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멈춰놓고요. 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뭐 국력이 커지고 한류가 뭐 세계적으로 열풍이고 뭐 진짜 뭐 예전 같지 않고 한국도 많이 컸다 이러지만, 제가 보기엔 어림도 없습니다. 뭐 그것도 여기 글 써놓은 게 있으니까 화면을 멈추고 잠깐 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골드 차트 약간 뭐 얘기할 거 뭐 별로 없는데 약간이라도 하자면, 뭐 요즘에는 진짜 뭐 골드가 홀로 잘 나가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까가 아닌가요? 이전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던 건가요? 그래서 미국 화폐를 갖고 있고 그런 실물 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선호하는 거, 그런 상품을 선호하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제가 있어요. 예, 이번이 아니라 예전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 금이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돈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맞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죠. 거시경제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매매하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그게 자기에게 잘 맞아서 그걸 매매하신다 할 것 같으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단기나 중기로 봤을 때는 상승에 베팅을 해야지 하락에 베팅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예, 이제 그런 걸 써놓은 내용이고, 예, 어이고, 이거는 왜 세금에 관한 게 나오네요. 예, 제가 클릭을 잘못해갖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세금에 대해서 나온 이제 그거 뭐 그냥 삭제 안 하고 그냥 영상 내보낼게요. 편집하지 않고요. 예, 돈 많이 버셔서 세금을 내야 될 때 저 세금 그 표를 보시고,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내용은 아니라서 실수이긴 하지만 편집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골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나스닥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는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거에 연장선에 불과한 거라서 이건 그냥 제가 써놓은 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생에 대해서는 약간 있는데, 기름, 중국, 일본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기름하고 중국을 정말 안 좋게 보는 이제 공동 1등이라고 볼 수 있고, 일본을 이제 그 다음으로 보고, 골드도 안 좋게 보지만 뭐 현재로서는 그런 제 생각은 틀리죠. 적어도 현재는요. 그리고 이런 상품의 미래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편인데, 뭐 이 상품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좀 말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물 화폐나 실물 자산이다, 혹은 뭐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뭐 디지털 화폐다 해갖고 암호화폐라든지 그걸 이제 가상화폐라고도 그래서 부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안 잊어버리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잊어버리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누가 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고 했으니 말 좀 해달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뭐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는 곳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제가 안 잊어버리겠죠. 그렇게 해주실 분이 계실라나요? 이게 좀 구독자도 그렇고 이거 실제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많지가 않아서. 자, 아무튼 뭐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종목은 이제 다 살펴봤어요. 평소에 보통 3, 4개, 많아야 5개 하는데 오늘 6개 종목을 살펴봤으니까 조금 많이 보긴 했죠. 그간 제가 이제 줄기차게 했던 내용은 그 핵심은 이래요. 요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말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이런 식의 흐름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치던 뭐 단기 매매를 하시던 간에 어쨌든 장기적인 방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굉장히 크게 물려서 이제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을 안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스캘퍼고 단기 매매하고 단타 뭐 데일리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좀 알고서 보고서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항상 그 살펴봐야지, 그거 안 보고서 그냥 매매하면은 그 기술적 분석만 하면서 진짜 아주 그냥 마이크로하게 그냥 눈앞만 딱 보고 하시는 그런 매매는 굉장히 그 장기적으로 보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득이 돼야지 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전투는 이겼는데 전쟁은 졌다. 반대로 뭐 전투는 졌는데 전쟁은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투에서 지고 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 제가 말로 언급은 안 할게요. 이 부분은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고 매매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오늘도 10분을 안 넘기려고 했는데 13분이네요. 13분이 살짝 넘는데 여기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뵙겠습니다.